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부자역이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추석 민심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대통령 임기가 반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한 얘기입니까? 김민석 최고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사실상 이 국민 전체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은 저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의미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신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현 정국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 전국 운영하는 전략에는 어떤 저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판단들이? 일단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죠. 예. 그다음에 두 가지 특검과 지역화폐 법안 예. 네, 통과시키게 될 텐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예. 살아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 예. 사실상의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도 이대로 공멸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저 이탈표 8표가 확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사례를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제 2016년 10월이었던데 그때 이제 지지도가 20%가 깨지죠.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네.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저 촛불 저 집회가 일어나고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주저앉고 이러면서 이제 탄핵이 된 거잖아요. 이탈표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예. 장막 뒤에 농단의 예. 어떤 존재가 예. 이제 부각이 됐고 예, 뭐 저 태블릿 네. PC를 통해서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예. 근데 이번에 나타나는 문제는 예. 이래 대통령과 그 여사님께서 저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잠재적인 직관들이 예.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죠. 어. 그 축적된 그 직관이 예. 최근에 이러저러한 사건들로 분출되면서 예. 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란 가면 뒤에 예. 김건희라고 하는 실력자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16년에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네. 지금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한 게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 연초에 예. 마리 앙뚜아네트 관련한 뭐 김경률 비대위원 이건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아니고 이제 김경률 한동훈 전 비대위원.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예. 씹었죠. 예.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정권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정권이 아니구나. 그걸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파악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막기 위해서 문자를 씹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공범이나 이런 걸 거부한 거죠. 김건희 여사와 한 배를 타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사실 핵심은 공천 갈등 아니었습니까? 그 그래요? 당시에. 네. 예.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드러나는 예. 일말의 그 사건의 한 측면들을 보면 예. 그 김건희 여사께서 예. 국정 전반에 대한 관여뿐만 아니라 총선 때도 예. 여러 소문들이 있었죠. 뭐, 그렇습니까? 네네, 뭐 예비 후보자들을 뭐 지방을 다니면서 면접을 했다. 아 그래요? 뭐 김건희 여사를 만났으니 나는 공천 받는다. 그런 소문들이 횡행했고. 이거는 네. 일단 민주당이 당시에 파악하고 있던 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아직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아니 오늘 저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한 2주 전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보도를 하나 했었고 오늘 아마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상황은?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예. 지난 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2022년이요. 예. 그때 공천받는 과정에서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명태균 씨랑 통화를 했다. 엠모씨로 하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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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사에는 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직접 통화를 해서 예. 원래는 다른 사람으로 내정돼 있다가 이제 그걸 본인이 경남에 여성 의원이 없다는 논리를 예. 가지고 대통령 설득을 해서 대통령께서 나는 김영선이야 예. 이렇게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때가 대통령 취임식 전후에 예, 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예. 대통령님 붙인 그 뒤편에 앉아 계셨더만요. 취임식 때요. 예. 네, 사진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아주 그 구체적이고 예. 그 다음 날 예정된 행사가 있는 것이어서 그날 아마 발표가 될 거다. 예.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 표현된 걸 봐서는 예.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정보였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도를 기점으로 뭔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더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예. 지난 4월 총선 때도 예.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인내의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을 전환하시면 좋겠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았고 영수회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5, 6개월 동안 그 경고 카드를 무시하고 또 뭐랄까요. 그냥 광폭의 예. 독주만 해왔죠. 네. 의원님 그런 말씀 방금 전에 하셨어요. 이제 그 소위 말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을 한다는 취지 그게 최근에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김건희 명품백 예. 권익위에서의 무혐의 예. 거기에 저항하던 국장의 자살 사건 예. 그리고 자살 예방 캠페인 한다고 추석 전에 마포대교에 가서 예. 경찰관을 대동하고 그 자살 예방 방식이라는 게 예. 난간의 높이를 높이라고 예. 이런 대응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청탁금지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예. 그 권력자의 배우자의 예. 어떤 수수 의혹 그것을 검찰을 불러서 황제 조사를 받고 예. 그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의원님 그걸 이렇게 혹시 보실 수는 없는 건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최순실 씨야 대통령과 그냥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뭐 국정에 개입했다 뭐 이런 건데 김건희 여사는 남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인데 최근에 있는 활동들은 영부인으로서 응당할 수 있는 행동들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그걸 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오늘 또 체코 같이 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뭐 외교 무대에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예.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어허.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거나 예. 대통령이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구석에 예. 이렇게 가서 국민들하고 함께 감정을 나눈다거나 이런 역할은 영빈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예. 근데 대통령 선거 시절에 내조만 하겠다라고 가녀린 여성상을 예. 보여왔던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모습은 그게 아니었고 본인의 주가 조작 의혹 예. 또 명품백 수수 의혹 예.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실력자 내지는 권력자가 아니면 예.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을 교묘히 다 피해갔죠. 공정한 법의 잣대에서 예.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예. 대통령 가족과 배우자의 도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에 반해서 왜 배우자를 감싸주냐 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의 정국이 어제 저 김민석 최고위원 표현 보면 김건희 일가의 권력논단 표현 그대로 읽겠습니다. 건희 대란 부부 공동 권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제가 질문을 그렇죠. 드린 이제 겁니다. 그 전방에 걸친 네. 관여와 개입
또 사실은 그 대통령 부부라고 하는 사이가 예. 특수 사이이기 때문에 예.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께 뭐 국정에 대한 조언도 하고 예. 또 민심도 전달하고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이 카메라의 포인트 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대통령 관련 사진이 예. 김건희 여사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그 여의도가 네. 민심의 전당 아닙니까?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지금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여야 사이에도 예. 공개적인 그 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예. 네, 뒤로 만나서 서로 애환을 나누는 그런 여야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당 의원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여당에서 재의결할 때 이탈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예. 그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버려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추락하는 기차에 예. 동반 탑승해서 예. 같이 추락할 것이냐 예. 아니면 민심의 경종을 함께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거냐 실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민심 간담회를 보면 차기 대선에 대한 좀 자신감도 내비치는 것 같던데, 근데 의원님 일반적인 정치 문법상 선거가 임박할 때가 아니고 아직 선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좀 뭐랄까요, 공식이라면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 공식과 어긋나게 어제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떤 혹시 역풍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십니까? 네, 뭐 자신감을 가지고 승부에 임해야 되겠죠. 뭐 선거 임박해선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많이 네. 남아가지고. 그 선거는 일상이 선거에 대한 준비입니다.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조직이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자신감도 가져야 되지만 예. 또 여러 가지 그 위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복합적인 입체적인 그런 전략을 네. 취해야 되겠죠. 혹시 조기 대선 준비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 네, 매 순간이 준비된 자가 권력을 갖는다. 그리고 지금 현 정권도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아마추어의 어떤 미숙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네. 국민과 민생의 파탄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치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으로 생각을 하고 예.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당장 내일 모레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십니까? 예, 우리 정당은 민심의 반영체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민심의 흐름을 쫓아서 예.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일 가라 그러면 갈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겠죠. 그럼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는 민심은 조기 대선을 원한다. 그것이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 탄핵이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기 대선을 민심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예. 호민에 가깝습니다. 호민이요? 네, 흑인의 호민론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하면 예. 그 국민은 기회를 엿보다가 예. 판을 엎어버리죠. 지금까지 뭐 전두환 때도 그랬고 예. 뭐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권력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부응해야지 예. 권력을 누리고 지배하려고 하면 예. 국민은 그 판을 갈아버리죠. 예. 네. 그러면 국민들이 판을 엎을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지금 거죠? 그 여론조사 지표만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상 이제 아주 오래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다. 특히 고물가 또 자영업자들의 골목 경제 또 의료 대란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적 주관이나 예. 뭐 대한민국의 헌법에서의 어떤 독립 정신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도 예.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예. 이 정권 들어와서 뭐 하나 나아진 게 있냐.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만 있는데 예. 대통령 부부는 저러고만 있으니 어떤 국민이 이런 상황을 그냥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죠.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했던데
계엄령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서울의 봄팀을 만들었다 민주당 내에서.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엄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께서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의 봄팀이라는까지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예방적 선제 조치다. 예. 그 우리가 79년, 80년 서울에 봄이 왔을 때 예. 그 서울역에 수많은 대학생들과 민중들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의 길이 열렸다라고 예. 환호했잖아요. 예. 그 이면에서는 전두환 세력들이 쿠데타를 도모했죠. 예. 역사에서 방심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로 국방부 장관이랑 안보실장이 아니다. 절대 아니라 선을 걷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가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그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예. 아닌 증거를 보여줘야죠. 저는 김용현 아닌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국방부 장관 김용현 예.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그 충암파 예. 군부대 사실상 군 안에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럼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정리했듯이 예. 그럴 의지가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계엄령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들은 네, 군 안에서 사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예. 그 경호처장 시절에도 그 저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신지.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